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생거진천 사거용인. 살아서는 진천에 거하고 죽어서는 용인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죠. 왜 그런 말씀이 생기게 됐는지 풍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용인시고요. 아래에 있는 빨간 선 안이 진천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경기도 안성시가 가로지르고 있죠. 생거진천, 사거용인에 대한 전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저승사자가 용인 선비 추천석을 데려가야 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이 똑같은 진천농부 추천석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잘못된 걸 알고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장사를 지냈으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인 선비 추천석을 데려갔는데 용인 추천석 시신에 진천농부 추천석에 혼을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진천 추천석이 용인 추천석 육신을 빌어서 회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진천의 가족을 만나려고 했지만 용인 추천석 가족이 막을 거 아닙니까? 아이 아버지 또는 뭐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진천 추천석 가족들도 믿지를 않죠. 그렇죠? 딴 사람이 와서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판결하기를, 왜냐하면 용인 사람이 죽어서 진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또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진천에 머물고 죽어서는 용인에 머물라. 사거용인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요. 두 번째 전설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400여 년 전 용인군 이동면 묘봉리, 이 용인 묘봉리가 어디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님 산소가 있는 그 산입니다. 부모도 친척도 없이 머슴살이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서 비슷한 처지의 처녀와 혼례를 치러줬다고 그래요. 둘이서 화전을 일궈서 생활하던 중 남편이 산에서 굴러온 바위에 치여서 죽었답니다. 남편이 저승에 가자 참판이 나이를 묻고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다시 내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위돌에 치여 죽었으니까 손상됐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떠들어왔답니다. 한편 진천의 500석 부잣집 아들이 40이 안 돼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혹시 아들이 살아날까 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었답니다. 떠돌아다니던 용인 사람의 혼이 진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용인군 이동면 묘봉리에 내 처가 몇 살이고 아무아무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단 말이죠. 이상히 여긴 어머니가 묘봉리를 찾아갔더니 소복 입은 여자가 울고 있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그 소복 입은 젊은 부인이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시집 왔는데 1년도 안 돼 남편이 죽었습니다. 믿고 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매일같이 옵니다. 그래서 진천의 어머니가 당신 남편이 저승에 갔다가 우리 아들한테 접신을 했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가마에 태워 진천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진천에 도착해보니 얼굴은 다르지만 남편 음성이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 진천 부인과 용인 부인을 데리고 살았대요. 그리고 진천 부인에게서 아들 2명, 용인 부인에게서 아들 3명을 낳고 7, 80년 장수를 누리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진천 아들과 용인 아들 사이에 아버지 혼백 제사죠. 서로 모시겠다고 이제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진천 군수한테 갔더니 진천 군수가 살아서는 어디서 살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양쪽 아들들이 진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천 군수가 생거 진천에 있으니 살아서는 진천에 있었으니 사거 용인하라 라고 판결을 했대요. 죽었으니까 용인으로 가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 부인 아들들이 혼백을 모시게 됐다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전설입니다. 전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올렸습니다만 고려말 문신인 최유경 선생, 호가 죽정입니다. 이분이 원래 진천 출신입니다. 고려조에서 여러 관직을 거치고 조선 개국한 후 개국 원정 공신에 책록되었죠. 한성부 판사에 이르러서 치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묘소가 있는 데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태어나기는 진천에서 태어나고 죽어서는 용인에 갔다. 그래서 생거진천 사가용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설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용인의 명당들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실제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정몽주 선생, 이석형 선생 묘소, 그 다음에 동창이 밝았느냐 남구만 선생 묘소, 또 중종 때 개혁가로서 그 개혁이 좌절된 정암 조광조 선생 묘소, 또 조금 전에 나온 최유경 선생 묘소,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자결한 민용환 선생 묘소, 그리고 김대중 선생 부모 묘소, 이렇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제가 1980년대 개발한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용척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명당을 탐지하는데 100% 틀림이 없는 기구입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서기 2000년에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잡혀갔습니다. 가서 3일간 조사를 받고 그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제가 그 검사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 기구가 가짜라면 제가 구속돼도 좋습니다. 실측을 같이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0년 10월 14일 서울 종로상가에 있는 종묘에 수사계장님이 수사관들하고 나와서 해보고 작동이 됩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종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11월 8일 날 완전히 다른 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해서 이게 작동이 됩니다 해서 사진도 찍고 수사 보고서가 올라가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렇죠?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전용원, 경찰이 송치한 거예요. 혐의 없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 그래서 이만큼 확실하게 이건 효력이 있는, 측정이 정확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몽주 선생 산소입니다. 우측이 정몽주 선생 산소고 좌측이 이석형 선생 산소입니다. 이석형 선생은 정몽주 선생의 증손녀의 사위가 됩니다. 증손 사위가 됩니다. 정몽주 선생 산소가 이제 경상도에 있었는데 여기로 모셔오는데 바람에 그 만장이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장이 떨어진 데가 원래는 이 자리였답니다. 그래서 여기로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땅을 파니까 토질이 좋다는 걸 알고 증손녀가 연한이 씨한테 시집을 갔죠. 이석형 선생의 부인이었으니까. 그 자리가 욕심이 나서 밤에 몰래 물을 줘다 못 답니다.
그 다음날 와서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물이 흥건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에다 모셨다. 그리고 후일 그 증손녀가 남편인 이석형 선생하고 이 자리로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보다 이 정몽주 선생 자리가 아래로 여기가 더 길게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자리를 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자리를 뺏기 위해서 증손녀가 물을 붓느니 이건 다 쓸데없이 구전돼서 괜히 남의 자리가 좋으면 배 아파서들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 앞에 안산이 첩첩이 와서 둘러싼 걸 알 수 있죠. 이제 저기 산소 뒤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석형 선생 산소입니다. 정몽주 선생 산소 바로 옆에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들기만 해도 돌아가. 들기만 해도 움직입니다. 기가 강해서 들기만 해도 이렇게 움직여요. 두 산소 모두 올라가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손좌 건향입니다. 손좌 건향에 병술분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북향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동창이 밝았느냐 하는 시조를 남기신 낭구만 선생. 영의정을 3번, 4번 하신 분이죠. 장수하셨고 대학자이셨던 분이죠.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90-7입니다. 혈이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저쪽, 그렇죠? 서쪽에서 틀어서 와서 좌설용으로 틀어서 이렇게 자리가 앉혀졌고요. 앞에 안산을 보시면 저 앞에 지금 높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뒤에 동구스름하게 토성으로 와서 이쁘게 떨어진 산이 있죠. 거길 안산으로 잡았는데 아주 훌륭한 자리입니다. 이 명강탐지기 관룡자 심용적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면 다음엔 조광조 선생묘입니다. 조선 중종 때 문신이고 학자고 호는 정암이죠. 개혁을 시도하다가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중종한테 사약을 받고 작고하신 분이에요. 정암 조광조 선생입니다.
많이 벽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용인에 있는 죽정 최유경 선생 묘입니다. 최유경 선생 묘하고 그 밑에 자제분들 묘하고는 좌향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틀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 혈이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계정 민영환 선생, 여러 고위직을 두루 거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자결을 한 그런 분이죠.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 544의 7인데요. 뒤에 땅을 도두어서 높이 쌓고 곡장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 친필로 쓰신 계정 민충정공 영환지묘 이렇게 비석이 있죠. 어떻습니까? 혈이 매우 넓죠. 상당히 넓습니다. 다음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님 묘소가 되겠습니다. 묘봉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용인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님 묘소입니다. 산소를 이쪽으로 이장을 하고서 대통령이 되셨죠. 그만큼 명당으로 알려진 데입니다. 얼만큼 명당인지 이 관룡자 심용척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혈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폭이 좀 좁은 게 흠이죠. 예, 여기는 270도 정도 회전을 하는데요. 예, 여기는 360도 이상, 360도가 넘게 회전을 합니다. 예, 여기도 360도. 여기는 혈폭이 이쪽이 비석 있는 데서부터 여기 이 비석까지 그러니까 대략 폭이 한 7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그러나 아주 혈이 강합니다. 옆으로 가면서 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이 자리도 꽤 크죠. 용인은요, 보시죠. 산세가 저 서북 쪽에서 북쪽에서 동북 쪽에서 내려오는 산들이 일직선으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과산이죠.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용인에 오면 땅으로 산이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나아갑니다. 예. 이렇게 옆으로 이어진 산이 많죠. 동북 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과산으로. 그런데 용인에 와서는 산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앉기 위해서 거의 다 서향으로 나갑니다. 남향이 됩니다. 산이. 그리고 산이 달려 내려와서 땅으로 착지하려고 그럴 때, 내려갈 때
혈이 거기에 주로 많이 뭉치죠. 거기 맺힙니다. 혈이. 그러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이렇게 좋은 묘자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천은 농토가 많고 용인은 산지가 많죠.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금강산, 강원도, 경기 동북부로 내려오는 산맥은 남서향으로 직선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용인의 산맥은 평지로 내려앉는 맥이기 때문에 박환에서 동서로 이어진 남향이 많습니다. 산맥이 첩첩해서 장풍이 잘 되고 풍수해가 적습니다. 산맥 끝이므로 토질이 아주 부드럽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가깝다는 것도 작용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래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